안녕하세요, 축팅입니다. 리그 시작과 함께 13라운드까지 8승 3무 단 1패, 극초반부터 1위 자리에 올라 지금까지도 그 자리에서 쉽게 내려오지 않고 있는 유병훈 감독의 FC 안양. 하지만 승점 6점짜리 경기와 같이 중요했던 최근 3연전 이랜드 아산 수원에게 모두 패하며 매년 승격에 희망을 보이다가 미끄러지던 안양의 모습이 다시 한번 나타나는가 싶습니다. 안양은 2위와의 승점차가 상당히 벌어졌었기 때문에 올해는 무난하게 승격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현재 기준 2위 아산과의 승점차가 단 3점까지 좁혀지며 시즌 첫 하락세가 아주 중요할 때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안양은 왜 리그 후반부에 이렇게나 힘이 빠져버린 걸까요? 안양 분석을 요청해주신 댓글에 힘입어 오늘은 안양의 문제점을 핵심 3가지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 시즌 시작과 함께 안양의 사령탑으로 팀을 이끌고 있는 유병훈 감독의 축구를 간결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추구하고자 하는 게임 모델이 잘 구현된 시즌 초반 부산전 득점 장면입니다. 센터 포워드 단레이 그리고 윙 포워드 야고가 깊숙하게 박스 부근에 위치해 있고 안쪽과 바깥쪽으로 깊숙하게 공격에 가담하는 왼쪽 풀백 김동진 또한 깊게 올라가 수비에게 수적 과부하를 걸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드에서 볼을 잡은 홍창범이 2선에서 받치는 마트스에게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원터치로 달레이와 월패스를 주고받으며 수비를 흔들어 김동진에게 연결, 김동진은 다시 가운데 위치한 달레이에게 전달해줍니다. 달레이 또한 오른쪽 야구에게 볼을 전해주고 야고가 침투하는 마테우스에게 킬패스, 마테우스는 쇄도에 들어오는 홍창범에게 전해주며 득점으로 마무리됩니다. 유병훈 감독은 리그 최소 실점 수치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뒤쪽 진영에서는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수비를 갖춘 채로 경기 운영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보신 장면처럼 공격 지역에서는 특히 외국인 선수들에게 높은 비중과 자유도를 부여해 득점을 노리죠. 이러한 공격정에는 해당로를 부여받은 선수들의 폼이 좋거나 상대와의 1대1 대결에서 이겨낼 수 있다면 리그 전반 기안양과 같이 술술 풀리며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높은 공격 비중을 부여받은 선수가 폼이 떨어지거나 플레이 패턴을 상대가 파악해 막혀버린다면 쉽사리 공격 실마리를 찾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현재 안양의 상태가 딱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전반기에서 4골 2개의 도움, 그리고 포인트 그 이상으로 경기력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센터 포워드 달레이가 부상으로 팀과 이별하게 됐고 그 대체 자원으로 영입된 니콜라스는 7경기나 나섰지만 단 하나의 공격 포인트도 올리지 못하며 팀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10번 야구의 폼이 좀처럼 올라오지 않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마테우스, 팀 내 최다 득점 및 도움을 기록하며 현재 안양을 보면 마테우스 왼발만 막으면 방어 가능하겠구나 싶을 정도로 비중이 높은 만큼 상대에게 집중 견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 수원과의 득점 찬스 장면입니다. 왼쪽에서 김동진이 연결해준 크로스가 수원 마일랏이 잘 못 걷어내 니콜라스 앞에 떨어집니다. 최전방 공격수라면 득점 혹은 최소한 슈팅까지는 연결해 줬어야 하는 장면인데요. 니콜라스는 마치 벽돌과 같은 퍼스트 터치로 공을 튕겨내 수비가 볼을 찔러내버리죠. 그리고 그 볼이 마테우스에게 흘러 완벽한 슈팅 타이밍을 잡았는데요. 역시나 왼발 각도를 맞고 나오는 상대 수비를 피해 오른발로 볼을 옮겨 놓다가 프리킥을 얻어내는 데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안양은 안드리고, 아코스티 팔라시오스 닐손 주니어 같이 전반적으로 외국인 선수를 수준급으로 잘 뽑아오는 팀입니다. 구단의 방향성이 보여지는 포인트로 외국인 선수가 정말 중요한 게 사실이죠. 하지만 일부 리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에 준하는 국내 선수를 발굴하고 또 적절하게 지키면서 외국인 선수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부담을 분산해주는 것 또한 중요한 숙제라고 보여지는군요. 앞서 언급한 경기 운영의 또 하나의 약점은 비등비등하거나 개인 기량적으로 더 앞선 팀들에게 막혀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 테크닉에 치중된 공격 패턴 덕분에 1대1 경합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뜻인데요. 이 때문에 안양은 최근 3경기에서 상위권 팀과의 대결에서 모두 패하며 3연패 수렁에 빠져버렸고 특히 수원 삼성에게는 트리플을 내주게 되었죠. 이러한 모습은 특히 센터백에서 수비를 리딩하는 이창용의 부상 공백 이후에 더 크게 나타났는데요. 중원에서 무게를 더해주던 김정현마저 부상으로 빠져버린 수원전 실점 장면입니다. 후반 80분이 지난 시점에서 안양의 팀 밸런스에 균열이 생기며 공수간 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생긴 중원 1대1 경합 상황에서 상대에게 밀려 소유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 볼이 수원 미드필더 피터에게 볼이 향했고 피터는 한 번에 달려드는 안양 중원을 상대로 파울린유와 월패스를 받으며 팔압박에 성공하죠. 그리고 펼쳐진 또 한 번의 경합 상황에서도 센터백 박종현이 피터에게 어깨를 내어주며
볼 탈취에 실패하고 피터는 왼쪽 박승수에게 벌려줍니다. 이처럼 1대1 경합 상황에서 패하며 수비가 벗겨졌기 때문에 박스 안쪽에는 빠른 트레지션을 추구하는 수원의 선수들이 안양 수비들보다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곳으로 다시 볼을 넣어주고 피터에게 결승골을 내어주게 됩니다. 언급해드린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33라운드 아산전 실점 장면입니다. 마테우스가 플레이메이킹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문제를 이미 파악하고 있던 아산 수비가 왼발 각도를 막으며 강하게 도전해 볼을 차단하고 이후 경합 상황에서도 이겨내며 역습 찬스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주닝교에게 연결, 주닝교는 데니손에게 볼을 주면서 주요한 상황에서 아쉬운 수비를 보이고 있는 김영찬이 한 번에 덤비면서 벗겨져 데니손에게 실점하고 말죠. 보신 장면들처럼 안양은 특히 중앙 코어 라인에서 경합하고 버텨주는 힘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부분들이 잘 갖춰진 상위권 팀들 상대로 단점이 도드라져 승점 6점짜리 경기에서 내리 3연패를 내줬던 것이죠. 중요한 점은 안양이 승격 피오를 가던 일부 리그를 가던 위쪽 상대들은 해당 부분들이 더욱 두텁고 강하죠. 유병훈 감독 또한 이 문제점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장단기적 관점 모두에서 보완이 꼭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유병훈 감독은 이번 시즌을 시작으로 정식 프로 감독에 데뷔한 어찌 보면 초보 감독입니다. 때문에 실제로 시즌 시작 전까지 안양의 독주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싶었죠. 하지만 유병훈 감독은 안양의 창단 멤버로서 코치로 그리고 돌고 돌아 다시 안양에서 수석 코치로서 이우형 감독을 보좌했기에 안양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안양이 좋았을 때의 모습을 유지하는 데 힘을 썼는데요. 그 결과는 리그 중반까지 1위를 견고히 하며 감독 데뷔 시즌에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찾아오는 위기가 있는데요. 하필 시즌 후반부에 와서야 3연패 위기가 찾아왔고 유병훈 감독의 위기관리 능력 또한 시험대에 오른 것이죠. 추가로 최근 5년간의 승격팀을 살펴보면 김천, 광주, 대전, 제주, 수원FC 모두 1부 리그와 승격을 경험한 팀들입니다. 그만큼 감독 그리고 구단의 1부 리그 경험과 승격 경험이 중요한 것인데요. 아쉽게도 유병훈 감독과 FC 안양은 창단 이래 아직 승격의 경험이 없죠. 이번 승격 경쟁 또한 해당 부분을 무시할 수 없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마무리하면서 현재 안양은 한 경기를 덜 치른 시점에서 2위 아산과 승점 차이는 3점, 시즌은 5경기를 남겨두었는데요.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이 있지만 올 시즌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승격 자격에 가까운 팀은 아직 안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단, 현재의 위기에서 계속 무너져 버린다면 당연하게도 다른 팀에게 넘어가게 되겠죠. 산술적으로는 8위 김포까지도 우승이 가능한 미쳐버린 K리그2 순위 테이블. 이제 안양뿐만 아니고 모든 팀들이 한 경기 한 경기가 전쟁터겠고 지켜보는 팬 입장에서는 꿀잼 그 자체네요. 안양이 승격을 하게 되면 일부 리그에서도 다양한 스토리가 생길 텐데요. 과연 승격 자리는 어떤 팀에게 돌아갈지 남은 K2 경기들도 끝까지 재밌게 즐겨봐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은 K리그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